1369년 2월 자신의 지위를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 비장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오도 도사심관. 자, 오도 도사심관은요, 중앙의 관리가 된 지방 출신 사심관을 그 출신 지역의 사심관으로 임명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즉 중앙의 권력이 지방까지도 미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였죠. 신도는요, 중앙 정치 세력을 장악하는 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편을 사심관으로 임명한 다음 전국 곳곳에 보내려고 했죠. 한마디로 중앙은 물론 지방까지 신돈이 통제하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자, 과연 신돈의 제안을 들은 공민왕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좋은 생각이다. 야, 하거라. 자, 공민왕은요, 신돈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만두시게. 이제부터 좀 삐끗삐끗하네. 진짜요? 결국 이 사심관이라고 하는 게 그 지역에 이 내려오게 되는 곡물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방에서 중앙으로 바쳐야 되는 곡물을 그 지역 내에 분배를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거를 자기가 임명한다라고 하는 건 지역과 연계돼 있는 유통과 경제권을 장악한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민왕이 속으로 생각할 때는 참 이 친구 너무하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것까지는 못 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단칼에 잘라버리는 겁니다. 자신이 준 권력 이상을 원하는 신돈의 행태에 신돈을 보는 공민왕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도 도 사심관 제도를 부활시켜 경제권을 장악하려 했던 신돈의 계획이 무산되고 약 1년의 시간이 지난 1370년 신돈이 공민왕의 의견에 결사 반대를 외치는 일이 생깁니다. 드디어 이제 진짜 반기가 들기 시작하구나. 그동안 이 공민왕의 환심을 사기 바빴던 신돈이 공민왕이 너무나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던지는 겁니다. 전하, 영전 공사를 당장 중단하셔야 하옵나이다. 와, 근데 이건 건들면 안 되지 그거는, 않아요?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인데. 와, 설마 했거든요. 노국공주를 건들지 않겠지 했는데 공민왕은 노국공주의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 온갖 정성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국공주의 영전 사업을 중지하셔야 합니다. 라고 지금 태클을 건 거예요. 그러면 사실 신돈도요, 이 영전 공사를 중지하라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1370년 영전 공사 도중에 백성 26명이 압사당하는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노국공주 추모 사업으로 국고는 탕진된 지 오래였고요. 수많은 백성이 목숨까지 잃고 있는 상황. 공민왕을 향한 백성들의 불만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커져요. 커지고 있겠죠. 신하들은 물론이고 공민왕의 어머니 명덕태후까지 나서가지고 영전 공사는 멈추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이 지경인데 명색이 왕의 사부인 신돈이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까요? 신돈 역시 공민왕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공사 중단을 요청했던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 공민왕 입장에서는 약간 신돈이 좀 괘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당연히 괘씸하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이미 앞서 오도 도 사심관 이야기할 때부터 이 친구 봐라 이거 선을 좀 넘네라고 생각을 이미 해왔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가장 아꼈던 노국대장 공주가 죽은 거에 대한 영전공사 자체를 하지 말라? 이거는 신돈이 진짜 나의 편인가? 라고 하는 의심이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스물스물 나오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끈끈했던 신돈과 공민왕의 관계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370년 7월
전라도를 시찰하러 다녀온 한 관리의 행동 때문에 궁궐이 발칵 뒤집혀집니다. 공민왕이 엄청난 분노를 쏟아냈거든요. 뭐야? 바로 시찰을 다녀온 관리가 공민왕이 아닌 신돈을 찾아 먼저 보고를 한 거예요. 이런 참 사소한 거예요. 소소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보고책이 그래도 중요한 거죠.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공민왕은요, 곧장 그 관리를 붙잡아 곤장을 칩니다. 이쯤 되면 신돈도 예전이랑 분위기가 다르네?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신돈이 공민왕의 눈치를 보게 되는 사건은 연달아 일어납니다. 자, 이때가 오랜 기간 고려를 괴롭혔던 원나라가 쇠퇴하고 명나라가 새롭게 들어서고 있었던 그 원명 교체기였거든요. 명나라는요, 원나라처럼 고려와 사대 관계를 맺기를 원했거든요. 공민왕 역시 명나라와 충돌을 피하고 왕의 권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명나라와 사대 관계를 맺기로 합니다. 그래서 명나라가 공민왕을 고려의 왕으로 책봉하던 그때 공민왕은 심기가 불편한 단어를 듣게 됩니다. 상국 신돈. 자, 여기에서 상국, 조선으로 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정승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심지어 명나라 사신은 신돈에게 비단까지 하사합니다. 또 다른 기록에 따르면요, 황제의 인장이 찍힌 조서까지 함께 전달했다고 합니다. 새롭게 사대한 명나라에게마저 신돈의 권위가 인정받는 상황. 이대로라면 명나라 힘을 빌려 신돈이 무슨 짓을 벌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동안 공민왕의 머릿속에 모락모락 피어난 의심이 확신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얼마 후 신하들 앞에서 공민왕은 아주 뜻밖의 발표를 합니다. 아주 오랜 옛날의 선왕들은 모두 몸소 정무를 듣고 처리하였으니 각기 나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하게 하라. 공민왕이 직접 정치를 하겠다면서 친정을 선포한 겁니다. 공민왕은요, 곧장 신돈의 최고 권력, 왕의 대리인 자격까지 박탈해버린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신돈의 힘이 없어지는 거. 네. 갑자기 모든 권력을 빼앗기게 된 신돈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와, 근데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 신돈? 그러니까 신돈 이제- 지금 너무 익숙해졌는데. 이제 사실 그 사람은 처음에 노비였고 네.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지만 네. 난 원래 없던 사람이라고 절대 생각 안 하죠. 그냥 설마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이건 못 놓는다. 목숨을 건 싸움이 시작되지 않을까. 하지만 왕이 결정한 이상 신돈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돈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가요? 자, 그런데요, 공민왕이 친정을 선포하고 약 9개월이 지난 1371년 7월, 공민왕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하는 익명의 고발이 들어옵니다. 흉악한 모의를 모두 알게 되어 몰래 이를 기록하였다. 흉악한 모의는 바로 영모. 자, 그렇다면 영모를 진행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신돈! 신돈. 우연히 신돈의 새로운 영모 계획을 눈치챈 한 관리가 그 사실을 공민왕에게 민고했던 겁니다. 신돈의 영모 소식을 알게 된 공민왕. 공민왕은 영모 고발을 듣고 단 사흘 만에 신돈을 지금의 경기도 수원으로 유배 보내라 명을 내립니다. 그렇게 신돈은 순식간에 대역죄인이 되어서 수원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수원에 도착한 신돈을
누군가 급히 불러냅니다. 다름 아닌 공민왕이 보낸 신하였습니다. 공민왕이 신돈을 보고 싶어 한다고 전화로 온 겁니다. 어? 아, 유배를 보냈는데요? 신돈은 공민왕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려고 하는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밖으로 나옵니다. 아직 정이 있나 보다. 그런데 밖으로 나간 신돈에게 곧장 서슬퍼런 칼날이 휘둘러집니다. 공민왕의 분신이나 다름없던 신돈이 한마디 말도 남기지 못한 채 영모 혐의로 처형당한 겁니다. 그렇게 신돈이 죽고 공민왕은 한 가지 명을 내립니다. 목이 베어 죽임당한 신돈의 사지를 절단하라고 한 겁니다. 결국 신돈의 머리는 잘려 이 개경도성의 숭인문에 내걸렸고요. 그의 몸팔 다리는 갈갈이 찢겨 여러 도에 숭해 전시됩니다. 그렇게 신돈은 죄인으로 고려 전체에 철저히 낙인 찍힌 겁니다. 야, 근데 궁금한 게 교수님. 예. 신돈이 진짜 역모를 일으키게 한 건가요? 여기에도 아마 두 가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역모를 일으키려고 했다라고 이렇게는 뭐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 신돈과 공민왕 사이가 멀어졌잖아요. 그 멀어진 틈을 이용해서 그런 익명서 같은 걸 만들어서 신돈을 제거하려고 했던 거죠. 미천한 승려에서 공민왕이 오른팔이 됐던 신돈, 인생 역전 드라마를 꿈꾸던 신돈의 시대는 그가 권력을 잡은 지 6년여 만에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린 겁니다.